you doing? What is all this? I can't believe this.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찢겨나간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저의 찢겨나간 인생이 허공에 흩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당함과 의문으로 시작된 저의 팔순기념 미국 여행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괘씸함과 배신감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에 사는 80이 된 박순자입니다. 얼마 전 겪은 제 아들 내외의 초청으로 미국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이렇게라도 말을 해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어머니,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제 며느리 혜정의 목소리는 그랜드 캐니언의 광활한 협곡을 가르는 바람 소리에도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칠순 기념으로 아들 내외가 초청한 미국 여행,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지만 저는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찔한 그랜드 캐년 난간 바로 앞에서 제 아들 진우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차마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온통 영어로 쓰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고 도장을 찍으라는 말이냐? 제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 좌판에서 국밥을 팔아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국밥 장사를 해서 악착같이 번 돈으로 국밥집 식당을 크게 열고 또 그렇게 번 돈으로 집도 한 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고생만 하다 그 즈음에 병으로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생 시장이든 빌딩 안에서든 지금도 여전히 국밥을 팔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내외가 칠순 여행시켜준답시고 지들 집으로 데려와서는 다짜고짜 무슨 서류부터 내밀었습니다. 까막눈은 아니었지만 뱀처럼 구불거리는 영혼은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정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가 어쩐지 그늘 한 점 없는 사막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미국에서는 부모님 재산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흔한 일이거든요. 나중에 진우 씨 사업 확장할 때 복잡한 일 없게 하려는 거니 그냥 저희 믿고 서명하시면 돼요. 사업 확장, 제 아들이 잘 된다는 말. 그건 제 인생을 지탱해온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국밥 그릇에 청춘을 말아 넣었습니다. 달아빠진 고무장갑과 아들의 상장만이 저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던 날 온 동네에 잔치를 열었고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땐 마지막 남은 놈까지 팔아 비행기 표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들의 그 맹세 하나 믿고 저는 외로운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아들의 눈은 아내가 내민 서류 끝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호강은커녕 영문도 모를 종이 쪼가리에 평생의 흔적을 넘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내용을 알아야 도장을 찍든 말든 하지. 한국 가서 알아보고 그때 찍어줄게.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싸늘한 무표정이 그 아이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사기라도 칠 것 같아요. 진우 씨,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 제 아들 진우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좀 찍어주세요. 혜정이가 다 알아서 하는 일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저는 시장 바닥에서 손님들과 돈 몇 푼으로 멱살잡이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아들 학원비를 벌었습니다. 행여나 기죽을까 철마다 새 옷을 사입히고 제 자신은 10년 넘게 해진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희생이 복잡한 생각 따위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싫다. 찍어주기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겠다. 당장 번역해서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던지 해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진우와 혜정이 사이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영어로 무언가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건지 저를 욕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입에서 스투피드 올드 우먼이라는 멍청한 할매라는 말이 튀어나왔을 때 직감적으로 그것이 저를 향한 모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70평생 억눌러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혜정이의 손에 들린 서류를 세차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 붉은 협곡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을 타고 나비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혜정이는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절규가 메아리 쳤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찢겨나간 종이 조각이 아니라 저의 찢겨나간 인생이 허공에 흩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당함과 의문으로 시작된 칠순 기념 미국 여행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괘씸함과 배신감의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서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제 아들 내외는 왜 그토록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는지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진우는 입을 꾹 다물었고 조수석의 혜정이는 창밖만 노려보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간간히 짧은 영어로 대화를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저를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부촌에 위치한 아들의 집은 잡지에나 나올 법한 그림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푸른 수영장,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통유리창.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모델하우스 같았습니다. 제게 내어준 1층의 손님방은 한국의 웬만한 안방보다 넓고 좋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정이는 보란듯이 스테이크와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국과 밥, 김치만 먹어온 저에 대한 배려 따위는 없었습니다. 이가 안 좋은 저는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깨작거리다 결국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미국까지 오셨는데 이런 것도 좀 드셔보셔야죠. 혜정이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촌스러운 시어머니를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 묵묵히 와인잔만 기울였습니다. 제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이 낯설고 서러웠습니다. 예전에 진우는 제가 끓여준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나마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게 시선을 주는 이는 손녀 하나였습니다. 15살인 하나는 전형적인 미국 10대였습니다. 에어팟을 끼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살갑게 굴지는 않았지만 식탁에서 제가 쩔쩔매는 모습을 힐끗힐끗 훔쳐보는 눈에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과 아들 내외의 냉랭한 태도가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밖에서 부부의 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어라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컨트랙트 계약서, 머니돈, 허하우스 그녀의 집 같은 단어들이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하우스라면 필시 서울에 있는 제 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목숨값으로 남긴 유산이자 진우를 키워낸 저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는 바람에 다 망쳤어. 투자자 미팅이 다음 주인데. 담보 서류가 없으면 어쩔 거야? 그럼 당신이 설득했어야지. 당신 어머니 아냐? 말이 통해야 설득을 하지. 당신도 보지 않았어? 막무가내인 거.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저의 집을 담보로 무언가를 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말만 믿었습니다. 번듯한 저택과 좋은 차를 보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모래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괘씸함을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손녀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툰 한국말로 제게 물었습니다. Grandma, are you okay? 할머니, 괜찮아요? 하나는 제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쥐어주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심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그 작은 온기가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손녀가 저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철장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팔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곳이 아니라 저의 마지막 남은 것을 빼앗기기 위해 끌려온 도살장이었음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더 이상 서류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어느 날 오후 저는 손녀 하나의 방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하나는 헤드폰을 쓴 채 컴퓨터 화면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본체만체 했습니다. 저는 서툰 발음으로 준비해간 영어 단어를 꺼냈습니다. Translate 번역 좀 해줄래? Please. 제발 번역해줘.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꺼내 하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젯밤 잠결에 들었던 단어 몇 개를 더듬더듬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컬레터럴 투자 담보, 프라퍼티 트랜스퍼, 재산 이전,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장. 메모를 본 하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헤드폰을 벗은 아이는 한참 동안 저와 메모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Grandma, 할머니, where did you hear this? 이거 할머니 어디서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의 마음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노트북을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번역기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빠른 속도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머니 집을 팔려고 합니다. 아빠 사업이 어려워져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한국에 있는 할머니 집을 담보로 투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서명을 안 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기꾼처럼 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것일까요? 하나의 손가락이 다시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컴퓨터에 영어로 쓰고 다시 번역기를 돌려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아빠를 조종하고 있어요. 아빠의 첫 사업 자금을 외할아버지가 대주셨습니다.
대신 모든 재산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해놓고 아빠를 거의 노예처럼 부립니다. 아빠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불쌍합니다. 하지만 할머니한테 이러는 건 정말 나쁜 짓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아내와 처가의 발목 잡힌 허수아비였습니다. 며느리 혜정이는 아들의 성공을 도운 조력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악마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왜 그토록 아내의 눈치를 보고 왜 그토록 비굴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아들을 향한 괘씸함은 이내 처절한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바쳐 키운 아들이 이국 땅에서 저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 앞에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로 된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위임장. 어머니, 지난번엔 제가 경솔했어요. 영어로 된 서류를 불쑥 내밀어서 놀라셨을 거예요. 이건 그냥 어머니가 계시는 한국집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겠다는 위임장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저희가 관리 잘해서 어머님께 월세도 받게 해드리고 수리할 곳 있으면 수리도 해드리려고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곧 너희들 투자자들과 계약 카트 연다며? 나도 그날 찍어주마. 그날 도장 가져오너라. 며느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드디어 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80평생 처음으로 제 눈이 뱀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는 중요한 투자자를 만난다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사교계의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아내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라한 한복 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동양의 늙은 가정부쯤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파티가 절정으로 치달을 무렵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새로운 사업에 흔쾌히 투자를 결정해 주신 존슨 씨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유능한 남편, 그리고 저희를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입니다. 며느리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당황한 며느리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제 눈빛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서툴지만 또박또박 준비해온 말을 뱉어냈습니다. 그 말은 제 손녀 하나가 밤새 가르쳐주고 녹음까지 해준 저의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제가 말하면 손녀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우 엄마입니다. Hello, everyone. I am Jinwoo's mother.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며느리 유혜정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계약서는 가짜입니다. My daughter-in-law, 혜정, you, is a liar. That contract is fake.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진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얼마 전 혜정이가 내밀었던 부동산 관리 위임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그녀는 한국에 있는 제 집을 훔치려 했습니다. This is a power of attorney. This is a property transfer document. She tried to steal my house in Korea. 저의 외침은 폭탄처럼 파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투자자 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노망 나셨어요? 저리 비키세요. 하나 넌 할머니랑 대체 뭐 하는 거야? 혜정이가 제 서류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진우가 혜정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혜정아! 이제 그만하라고!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실패한 사업가이자 아내에게 모든 것을 저당 잡힌 비겁한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집까지 팔아 이 가짜 성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오열했습니다. 70평생 아들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도 미국으로 떠날 때도 결코 울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억눌린 눈물 속에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제 아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는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떠나버렸고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정원에는 부서진 자존심과 뒤늦은 후회의 잔해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오는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찢겨진 신뢰를 다시 꿰맬 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자 후회였지만 되돌리기엔 너무 먼 길을 와버린 한 가족의 슬픈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후 그 거대한 저택은 침묵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며느리 혜정이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들 진우는 넋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존경이 아니라 불편함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거리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손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직접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제가 조용히 짐을 끌고 나오자 진우가 황급히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며칠 사이 제 아들은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우는 다시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일어나라. 진우야, 내가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사는 걸 보면 그걸로 족하다. 혜정이한테 휘둘리지 말고 하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거라. 그게 내가 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할 수도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제 아들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공항에 진우와 하나가 따라 나왔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서는 제 등 뒤로 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80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들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에 대한 슬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점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진우 엄마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국밥집 주인 박순자로 온전한 제 자신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남편의 유산인 그 낡은 집에서 국밥을 다시 끓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평생 가보지 못했던 국내 여행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하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후회, 더 일찍 아들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다는 반성.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쳤지만 그 끝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벼랑 끝에서 저는 역설적으로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어둠을 뚫고 저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는 땅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귀향이자 또다시 홀로서는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